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혹시 나는 몸도 불편하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데 왜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만 판단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요구하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 계실까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 통지만 받으면 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한 건가 하고 억울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큰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만 내려주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제공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근로능력 있음 없음 여부를 넘어서 어떤 의학적 근거나 활동 능력 평가 결과를 통해 그런 결론이 났는지 세세하게 안내해 준다고 해요. 여기에서 혹시 나는 굳이 지원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건강 상태나 생활 여건이 달라질지 알 수 없고 나 혹은 내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기준과 이유를 잘 파악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이런 불편이나 억울함을 줄이려고 근로능력 평가 결과뿐 아니라 그 뒷받침이 되는 이유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겠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오늘 설명해드릴 근로능력 평가 제도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대면 심사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점은 정부가 나더러 근로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내 건강 상태는 사실 다리도 쑤시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결정됐는지를 몰라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근로능력 있음이라는 결론만 떨어지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 당사자는 무슨 기준으로 근로 가능한 상태라고 본 거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의 핵심은 앞으로는 이런 평가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결론이 났다면 어떤 의학적 판단에 근거했는지, 대면 심사에서 어떤 활동 능력을 평가했는지 그런 내용을 판정 결과서에 함께 첨부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60대 어르신이 계셔서 의사로부터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근로능력 있음이라고 판정됐다고 해볼게요. 이분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걷기도 불편한데 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하고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된 방식으로는 의사소견서와 대면 평가 과정에서 어르신이 다소 걸음은 불편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이해하고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경미한 자활사업 임무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내려진 배경을 알게 되면 당사자도 내 신체 기능 중 일부가 제한적이어도 다른 부분은 괜찮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납득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걸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 자신이 그 대상에 들어가는지 혹은 빠지는지를 모르면 억울함이나 불신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국민들이 복지제도를 더 잘 활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기존에는 판정 통지서는 결과만 간단히 안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대 손상이 있어서 오래 걷기 힘든 분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온 경우 도대체 내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길래 이런 결론이 난 거지 하고 답답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의학적 기록을 근거로 신체의 특정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최소한 몇 시간 정도는 가벼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든지 정신적 능력은 양호하여 서류를 분류하는 일이나 사무 보조 등은 가능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오히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되고 정부 지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도 어떤 이유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제공됩니다. 이 말은 나는 어떻게든 일하려고 했는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이 났으니 더 지원받기도 애매하고 이유가 뭘까 하고 의아해하거나 속상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대로라면 예컨대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중증으로 확인되어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그런 상태에서는 근로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근로능력 없음 쪽으로 판단이 되었구나 하고 수긍하게 되겠지요. 자활사업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로능력이 있음이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발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힘겹게 느껴지더라도 소득을 벌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난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냐고 막연히 반발하던 분들도 이제 그 의학적 기준과 활동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어느 부분은 조금 힘들어도 다른 특정 부분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니 가능한 업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자활사업 참여에도 긍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지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근로 가능하다고 판정된 분들이 자활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정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맞춤형 복지 지원을 집중하고 필요하면 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도 있겠지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가 달라지면서 결과 통지뿐 아니라 그 이유까지 함께 제공해주겠다는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의도는 왜 내가 근로능력 있음인지 혹은 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당사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제도 자체를 더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받으실 때는 판정서에 기재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본인 상태와 많이 다르다고 느끼면 상담이나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정부는 이렇게 바뀐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자활사업 기회나 맞춤형 복지를 적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는구나 하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제도 변경 덕분에 이유를 제대로 모른 채 억울해하거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저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변화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정부가 발표하는 복지 정책이 있을 때마다 함께 살펴보면서 놓치지 않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이나 유익한 정보가 있을 때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번 개편된 근로능력 평가 판정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